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끼리분들. 자, 끼리분들, 우리는 항상 이런 걸 꿈꿉니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확실한 투자 전략이 없을까? 그리고 아마도 투자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자기만의 투자 전략이 생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확실한 투자 전략 중 하나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무려 80%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또 정말 빠르고 심플하고 깔끔하게 핵심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기린이분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기린분들이 딱 한 가지만 보고 매수한다면 뭐를 고를 것 같으신가요? 자, 보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차트, 두 번째는 실적, 세 번째는 회사 이름, 그리고 네 번째는 기릿의 추천. 참고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코인을 살 때는 회사 이름, 그러니까 그 코인의 이름이 정말 중요했죠. 물론 주식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점이 있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이제 고르셨나요? 당연히 4번은 4번은 절대 아니고요. 3번도 아니고요. 그리고 1번이랑 2번에서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저 기릿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트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바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정말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이 왜 중요한가? 아마 기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적과 주가는 이렇게 주인과 강아지에 빗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기릿이 우리 집 강아지를 산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실적이고 우리 강아지는 주가라고 하는데요. 자, 그 말이 무슨 소린가? 일단 강아지는 정신없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제가 앞으로 가고 있어도 지 혼자 뒤로 갈 때도 있고요. 게다가 멈춰서서 떼를 부릴 때도 있겠죠. 자, 이런 것처럼 주가는 우리가 어디로 갈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 강아지가 어디로 갈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중요한 부분은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 강아지는 저의 근처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점, 이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아지가 떼를 쓰고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저 기릿이 이렇게 잡아당기면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을 거고, 갑자기 이 강아지가 저 앞에 뭔가 궁금해서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줄을 가지고 있는 이상 어느 정도까지 가고 나면은 거기서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겠죠. 자,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은 결국 강아지는, 그러니까 주가는 여기저기 움직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지만 실적 근처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게 아마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 기릿이 앞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강아지도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 반대로 저 기릿이 뒷걸음질을 치면은 강아지도 어쩔 수 없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주가는 결국 실적에 동행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릿은 만약에 한 개를 딱 본다면 무조건 실적을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실적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실적이 조금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거를 우리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참고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뭔가? 모두가 예상을 합니다. 야, 이번에 삼성전자 10조 정도 벌지 않겠어?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12조 원을 벌었다고 발표하면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거를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고 주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꽤나 높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10조 원을 예상했는데 8조 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바로 어닝 쇼크라고 하죠. 자, 기리분들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 그리고 어닝 쇼크가 뭔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 어닝 서프라이즈에 관련된 투자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이길이 어닝 서프라이즈 내가 좀 몇 번 봤는데 서프라이즈 나오고 나서 잠시 하루 아니면 이틀 동안 반짝 상승하다가 말던데, 아마도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기리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릿은 야, 이거 진짜 그런가? 라는 생각에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자, 바로 FN 가이드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링크는 아래 댓글에다가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컨센서스 스크리닝 이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 순서가 뭔가? 바로 1분기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기업들이 뭐가 있나? 그걸 봤더니 VTGMP 84%나 서프라이즈 났고요. 그리고 서울옥션 74%, 원익 P&E 69%, 펜엔터테인먼트 46%, YG엔터 40%, 이런 식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업들의 주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VTGMP를 처음으로 보자면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온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마도 한 이때쯤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 5월 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차트를 봤더니 이 정도면 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서울옥션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동안 오른쪽으로 기긴 했지만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원익 P&E를 봤더니 야,
이거는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실적이 딱 나왔는데 그때부터 엄청나게 떨어졌죠. 이때를 버티기 힘들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최근 회복은 했지만 어쨌든 아무리 잘 쳐줘도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펜 엔터테인먼트를 봤더니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다음 YG 엔터를 딱 봤더니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급등을 해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프라이즈 6등을 기록했던 테스를 봤더니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도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 6개를 정리를 해보자면은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는 종목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개는 오르고 한 개는 내린다면은 그거는 투자 방법이라고 보기는 힘들겠죠. 자, 그런데 이걸 보니까 갑자기 뭔가가 딱 떠올랐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적혀있고 아래 보시면은 잠깐만 매출액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매출액 말고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는 얘기가 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상 매출액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영업이익으로 바꾸고 봤더니 이렇게 호텔신라부터 SBS, 신세계푸드, 태광, SM, 초록뱀 미디어, 한화시스템, 한화, JNTC, 인바디 등등등으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컨센서스 대비 무려 2000%도 있고요. 그리고 1179%, 998%, 494%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난 기업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1등부터 10등까지 그러니까 컨센서스 대비 서프라이즈가 100% 이상, 2배 이상 난 기업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바로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호텔신라 상승, SBS 상승. 자, 기리분들 딱 차트를 보시니까 느낌 오시죠? 신세계푸드 상승, 그리고 태광은 상승했다가 보합권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SM은 완전 떡상, 초록백 미디어는 보합, 하나시스템도 보합, 그리고 하나도 보합, JNTC는 떨어지는 흐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바디는 다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11등부터 14등까지 그냥 짧게 봤더니 4개 다 상승하는 모습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놀랍게도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까 처음 해본 거는 매출액 어닝 서프라이즈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본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는 한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굳이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보합권에서 머무른 기업들 또한 2-3개 정도가 있었죠. 그래서 혹시 이번 분기만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2020년 4분기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천리, 메가스터디 교육, 키스트, 신성 ENG, 코오롱 플라스틱, 오스템 임플란트, 대원, 대우건설, LG 디스플레이,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때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주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실적은 1월부터 2월 사이에 나오니까 이때쯤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천리를 보시면 이때보다 올랐나요? 내렸나요? 올랐죠. 메가스터디는 올랐죠. 키스트는 위아래 변동이 컸지만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성 ENG는 이때부터는 슬금슬금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오롱 플라스틱은 이때부터 계속 올랐고요. 그리고 대원도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우건설을 보자면 이때부터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이때부터 상승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스템 임플란트도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 LIG 넥스원도 이때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분기를 봐도 상위 10개 주식 중 8개가 상승, 그리고 1개가 보합, 1개가 약한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결론. 물론 기업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지만 어닝 서프라이즈, 특히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는 관심있게 볼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한번 그냥 반짝하고 말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발표 후 한 달에서 2달간은 대부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제 곧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갑자기 두근두근한 이 마음 뭘까요? 물론 모든 기업을 무지성하게 1등부터 10등까지 다 매수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 기업들을 한 번 더 스크리닝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이제 다음 달부터죠. 그때를 한번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리분들 지금까지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업들은 오르나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은 오른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기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가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번에는 운일까요? 혹시 기리분들의 다른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 기리스는 이 투자 방법을 2분기 실적 시즌에 기리분들이랑 한 번 더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굿밤 되시고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